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모시고 이슈 진단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5월 이제 시작하면서 미 연준의 FOMC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위원님은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준 회의라고 평가를 하셨던데 예.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뭐 이번 FOMC 회의는 사실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던 회의였던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그러한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을 오히려 좀 뛰어넘는 그러한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이제 거세지면서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파월 의장은 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안도감을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 뭐 물가 지표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경제 지표가 약간은 좀 뭐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하면서 이게 뭐 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체, 그러니까 스태그도 없고 프레이션도 없다. 특히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는 뭐 연준이 아직은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연준 그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에는 큰 흔들림이 없다라는 어떤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채 시장이라든지 또 달러화 지수 흐름에 있어서 좀 하락 압력을 좀 줬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이번 FOMC 결과는 좀 뭐 예상보다는 상당히 조금 시장에 안도감을 준 회의가 아니었나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결정은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 조건으로 이제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나올 그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고용 지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오늘 나올 고용 지표도 뭐 좀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 수가 한 20만 중반권 정도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올 거로 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미 발표된 뭐 그 민감 고용이라든지 또 매주 발표되는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어떤 그 지표 흐름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고용 지표라는 게 워낙 좀 변동성이 커서 매달 사실은 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 자체는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이 뭐 물가 쪽에는 상당히 좀 압박 요인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연준 의장이 자꾸만 고용 시장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물가 압력,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용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노동 시장에 우리가 좀 수급이라고 할까요? 노동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너무 이제 수요가 사실은 강하고 공급이 사실 적었던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2년간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이민자 수가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제 연간 단위로 보면 넘어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시차는 걸리긴 하겠지만 미국의 고용 자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임의 노동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가 안정 기저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는 동시에 또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사실은 지지하는 역할을 아마 고용 시장이 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그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패드워치를 봐도 1회 금리 인하는 전망을 하지만 좀 확신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뭐 주장의 배경으로는 물가, 특히 뭐 말씀하신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연준이 목표하는 2% 물가 올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워낙 뭐 탄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잘 둔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서비스 물가를 좌우하는 부분이 이제 주택, 임대료 시장인데 미국 주택 경기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히려 이러한 고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하락 또는 둔화하기보다는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서비스 물가 말씀하신 서비스 물가 자체가 사실은 좀 진정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를 자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하고 또 이제 뭐 보험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다행히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고용 시장은 다소는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2%대로 그러니까 2%선을 맞추진 못하긴 하더라도 결국 한 2% 초반 정도까지는 하향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좀 제공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로 물가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2% 초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고 우려를 좀 일축을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도 기준소 50을 하회했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 2분기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라고 되는 것도 있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고금리 환경이 결국 장기화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좀 신용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뭐 중요한 이유 자체가 앞서도 앞서 말씀드린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할 수 있음을 사실은 좀 뒷받침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발표된 그 지표 데이터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연령별 그 자산 증가율을 보게 되면 소위 이제 20, 30대의 그 자산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아주 높은 그 증가율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제 자산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잘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우려를 했는데 부채보다는 사실은 자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이제 소비 자체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 경기 자체가 항상 침체될 때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주택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항상 이제 미국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아직도 핫한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뭐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분기 성장률이 다소는 사실은 부진을 했지만 그 부진의 원인을 보게 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이 부진했는데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 미국 소비라든지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그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정 투자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설비 투자, 뭐 이렇게 기계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설비 투자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은 사실은 설비 투자보다는 그 무형자산 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라든지 이러한 비중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형자산의 투자 증가율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빅테크의 어떤 실적 자체도 여전히 양호할 수 있고 또 미국 경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금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탄탄해서 소비에도 긍정적일 것이고 주택 경기도 좋고 무형자산 투자도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 금 가격과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금과 이제 국채 가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사실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국채 금리가 오르는 요인 자체는 결국 물가가 오르거나 또는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 리스크,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은 직면했을 때 금 가격은 오르고 뭐 국채 금리 자체는 뭐 오르거나 조금 이제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향후에 그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미국 경기가 뭐 말씀드린 대로 견조하긴 하지만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요인 자체는 사실 물가 요인이 사실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국채 금리 자체가 더 올라간다라는 의미 자체는 물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인에 의해서 변동을 하고 있지만 금이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물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도 이제 금이 선택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수당 뭐 2,300달러 정도 하는 뭐 서울 사상 최고치를 갔다가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결국 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물가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 또는 그것으로 인한 뭐 미국 경기의 침체 뭐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면서 사실은 안전 자산으로서 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금 가격과 채권 가격, 그러니까 채권 금리 자체가 주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 금 가격과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목해봐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양적 긴축, 속도 조절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6월부터 이제 보유 중인 국채, 월간 감축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건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한 25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연준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더 풀릴 수 있다라는 좀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금리 동결 자체를 상당히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행스럽게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자체의 규모 자체를 상당히 축소한다라는 거는 시중 유동성 흐름에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하루 이틀이긴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한 배경에는 사실 이 QT 규모가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도 이제 발표된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증시에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그 관련해서 또 미국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오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시장 영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서 얘기했던 이제 QT 규모와 맞물리면서 이 바이백 자체도 이 시중 유동성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 자체가 한 15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어떤 심리 부분 자체를 상당히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재무부의 바이백 같은 경우는 한 20년 만에 사실은 좀 실시되는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QT 규모의 시장 예상치를 넘는 규모와 더불어서 이 바이백 부분 역시도 좀 국채금리 안정에 사실은 좀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시에 주는 시그널은 우호적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 강세 상당했는데요. 미국의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바이백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로 보자면 당분간 달러 강세 압력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사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도 사실은 동반 강세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가 조금 약세가 조금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급격한 약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강세 흐름 자체는 일단 주춤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FOMC 끝나고 엔달러 환율 자체가 아주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된 거죠. 이 부분의 영향 자체도 일단은 조금 달러와 흐름에 사실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사실은 너무 긴축을 하면 참 20이라 이러한 쪽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게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미 연준이 사실은 그러한 긴축 스탠스가 이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로 인한 달러의 강세폭 자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 자체는 주춤해질 것이다. 미국 뭐 엔화 말씀하셔가지고 엔화는 뭐 사실상 지속적인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뭐 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4월 29일에는 장중 160엔을 터치했다가 156엔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엔화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엔화는 일단 좀 강세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56엔을 내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뭐 152엔까지도 사실은 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뜻밖의 사실은 그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마 시장 개입을 단행한 거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연준의 그 기조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이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일본은행이 지난주에도 시장 개입을 했고 이번 주에도 시장 개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한 155엔 정도를 좀 방어하기 위한 시장 개입은 좀 지속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140대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엔화 환율 자체가 150엔 초반대 뭐 155엔 정도를 상단으로 해서 조금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150엔 초반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달러가 워낙 강세였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약세를 보여왔고 또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뭐 1,360원대로 좀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원화 약세 심리 자체가 그동안 사실 팽배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1,400원도 터치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또 우리 원달러 환율과 최근에 가장 동조화를 보는 게 사실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말씀드린 대로 한 지금 152엔 뭐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사실은 뭐 현 레벨에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원화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35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아직 좀 잠재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을 얘기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50원대에서 조금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레벨에서 유지나 하락할 수 있다. 1,350원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등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예상보다 낮게 나온 반면에 우리의 1분기 성장률 깜짝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뭐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1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정부도 사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색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한은이 이제 5월달에 이제 수정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연간 성장률을 좀 상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OECD에서 발표된 그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게 되면 올해 2.6%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올해 상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3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1분기 성장률하고는 전혀 다른 또 어떤 쇼크 수준의 어떤 그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회복 기조 자체가 아직은 울퉁불퉁하다. 특히 이제 내수 부분,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 자체가 1분기에는 성장률에 상당히 양호하게 작용을 했지만 2분기에는 다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올해 전반적인 성장률 자체는 상향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 회복 흐름 자체는 상당히 울퉁불퉁한 어떤 회복 흐름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내수와 건설 투자 1분기 양호했지만 2분기부터는 좀 좋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은 울퉁불퉁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로 나온 것은 반길 일입니다만 다만 1분기에 깜짝 성장했다고 해도 이런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근데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좋았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우려했던 건설 투자가 사실은 이제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앞으로 좀 성장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저희 전망으로는 조금 역성장이 조금 전기비 기준으로 역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미국 경기도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유럽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독일이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중국도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부양 조치가 좀 가시화되면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수출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 하반기로 가서 다시 또 회복되는 이러한 그림으로 사실은 조금 올해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4월 위기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4월은 잘 넘어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부동산 PF 리스크 여전하고 다만 하반기부터는 성장 회복 재개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어제 나온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면은 2.9%, 석 달 만에 이제 2%대로 내려왔는데요. 높아진 성장률 그리고 낮아진 물가 여기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까지 한국은행 금리 결정 고민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통화정책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8월 내지는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는 한 7월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좀 지연시킨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1분기 성장률이 너무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서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명분 자체가 조금 약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지금 지난달 물가 자체는 다시 2%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신선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어떤 우리가 기후 프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또 유가도 최근 이제 평화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70불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좀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조금 2%대에 다가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 판단으로는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그것을 좀 확인하고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8월 내지는 뭐 10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성장률이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명분을 좀 약화시켰고 물가 불안 요인도 여전하고 2분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 금리 경로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쨌든 고금리 지속 가능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요. 여전히 이제 고환율, 고물가, 5월 시장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과 좀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뭐 지금 뭐 대내적으로 요즘 불확실 요인이 사실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는 좀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조금 부분은 금리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어떤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위의 지역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내 경기 회복 흐름에도 사실은 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뭐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리스크도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미국의 어떤 정책 불확실 또 물가 압력 자체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다소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5월 이제 20일이죠.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뭐 이러한 것들이 뭐 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라고 하면 다 분위기가 조금은 다시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뭐 박스권이긴 하지만 좀 상승 흐름을 좀 볼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로는 여전히 조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화 현상 자체가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조금 실적 개선 뭐 또 실적이 양호한 쪽으로 사실은 좀 투자를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강한 상승 동력은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박스권이지만 상승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업종별 차별화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